텀블러 씻으러 온 김에 씻고 오늘은 트럭스탑에서 커피를 한 잔 뽑아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가닉 콜롬비안으로요. 한 번씩 텀블러를 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깨끗이 씻어가지고 오늘은 트럭스탑에서 커피를 한 잔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커피가 다 내려왔네요. 원두를 바로 가랑게 대놓으니까 이게는 좀 마실만 하더라고요. 이거 오늘 뭐 무슨 바람이 거의 태풍급입니다. 태풍급. 가다가 기름도 한번 넣어줘야 되겠네요. 기름은 국경 넘기 전에 마지막에 채워넣기로 하고요. 날씨가 계절 바뀐다고 그러는지 바람이 장난 아니네요. 요즘에 계속 이렇습니다. 날씨가. 어제 여기 월컷 오기 한 5마일 전부터 차가 안 빠지더라고요. 앞에 트래픽이 굉장히 심하게 막혀가지고 차들이 꼼짝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맵을 켜가지고 교통 현황을 보니까 온 도로가 벌겋게 이렇게 돼가 있더라고요. 차가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서 있으면은 그까지 가려면은 한두 시간은 걸릴 것 같고 어제 일찌감치 그냥 스톱을 했습니다. 여기 있어요. 저 길 건너 저기가 월드 라지스트 트럭스탑이고요. 그래가지고 어제는 일찍 스톱하고 오늘 일찍 하루를 시작을 해봅니다. 일찍 마치면은 그 다음날 일찍 시작이 되는 거고요. 늦게 마치면 그 다음날 늦게 시작하는 거고, 어차피 도착 시간에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오늘 운행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새벽 3시 에 하차 예약이 돼 가지고 있거든요. 뭐 하차 예약이 돼 있어도 저는 뭐 라이브 언로딩을 안 합니다. 그거 가가지고 그냥 트레일러만 드랍 해놓고 나와버리면 되기 때문에 시간은 크게 신경 안 씁니다. 오늘 또 바람을 가르고 한번 열심히 또 달려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프리트립 중에 있고요. 몇 분 지났냐? 11분 지났네요. 4분 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월콧 아이오와에서 운행 마지막 날 시작을 산뜻하게 시작을 해봅니다. 저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폭설이 쏟아지면 쏟아지는 대로
폭우가 쏟아지면 쏟아지는 대로 묵묵히 말없이 가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저 건너편이 월드 라지스트 트럭스탑 아닙니까? 뭐 월드 라지스트 트럭스탑은 뭐 다들 이제 저만큼은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냥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국경 디트로이트 윈저 국경 엠버서더 브릿지까지는 약 한 700km 정도 남아 있고요. 국경 넘고 캠브리지까지는 약 300km가 조금 못 되는 거리입니다. 일리노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아이오와에서 일리노이 들어왔고요. 미시시피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이제 어젯밤에 요 앞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아침에 뉴스 대충 훑어보니까 어제 교통체증 이유가 사고가 아니고 앞에 폭우, 전방에 폭우 때문에 트래픽이 그렇게 많이 막혔던 거라고 기사가 올라와 가지고 있대요. 일리노이 스케일이 하나 문을 열어놨네요. 오늘 날씨는 그런대로 화창하고 좋은데요. 바람 때문에 조금 사투를 벌리고 지금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 가지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마이크를 목에다 살짝 한번 걸어봅니다. 오늘은요, 제가 올여름에 한번 그 관련 영상을 한번 제작해 갖고 올려놨습니다. 현재로서는 캐나다에 트럭 드라이브로 오셔가지고 워크 퍼밋으로 영주권을 진행하는 그 절차가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가능성도 아주 희박하다고 말씀드렸죠. 멜트 프로그램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타리오, 마니토바, 사스카추안, 알버타, 아마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브리티시 콜롬비아도 올 연말부터 실시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곧 이미 실시를 했거나 아마 지금쯤 실시를 할 거예요. 아마 멜트 프로그램이라는 게요. 그것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것 때문에 내가 LMIA를 가진 고용주를 찾아가지고 고용계약을 맺더라도 멜트 프로그램을 이수한 이후에만 클래스 1 시험을 응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멜트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라이센스 따기까지 과정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아무리 못 걸려도 아마 한 석 달은 잡으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을 하고 나서도 최소 3개월 이후나 돼야 일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고용주 입장에서 그런 사람을 채용할 리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방문객으로 오셔가지고 LMIA를 가진 고용주를 찾아가지고 워크퍼밋으로 일을 시작하는 그 과정 자체가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정말 그렇게 마음씨 좋고 나를 마음에 들어 하는 그런 고용주를 만나면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아주 희박하겠죠. 그런 거는 캐나다의 운수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운수회사들 중에서 채 1%도 안 될 거예요. LMIA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운수회사가요. 그 1% 중에 회사들에서도 제법 규모가 있고 나름대로 체계가 갖춘 회사들은 유럽에서 채용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유럽 드라이버들을 전문적으로 많이 데리고 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요.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소식을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접했습니다. 이게 시행한 지가 시간이 조금 흘렀더라고요. 시간이 조금 흘렀는데 지금 뭐 저 같은 경우는 영주권은 뭐 이렇게 따로 알아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뭐 제가 지금 영주권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진작에 영주권을 갖다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제 주변에서 뭐 영주권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데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분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CIC 홈페이지를 거의 들어갈 일 자체가 없어요. CIC라고 Citizenship and Immigration of Canada라고 CIC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홈페이지죠. 이민 관련 그런 모든 인포메이션들을 싹 다 올려놓는 그런 홈페이지입니다. 우연히 거기에 며칠 전에 시간이 나와 한번 들어가 보니까 AIPP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AIPP요. 무슨 말이냐면 아틀란틱 이미그레이션 파일럿 프로젝트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민 프로그램 중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 이름이 붙는 그런 거는 어떠한 특정한 그런 지역에서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예를 들어 특정 산업이 조금 이렇게 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거나, 안 그러면 그 지역에 좀 인구를 좀 이렇게 늘리기 위해서 지역에서 실시하는 아무튼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에 한해서 파일럿 프로그램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어요. 아틀란틱 이미그레이션이 뭐냐, 캐나다 북동쪽입니다. 캐나다 저 북동쪽 대서양 연안에 있는 4개 주가 있어요. 사이즈도 전부 다 보면은 이렇게 조그만한 그런 주들입니다. 노바스코시아주, 뉴펀들랜드주, 뉴브런스윅주,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그 4개 주입니다. 주 사이즈도 보면은 전부 다 보면은 일단 조그만해 그런 사이즈, 하여튼 그런 주들이에요. 그 4개 주에서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인데 2017년부터 실시를 했더라고요. 처음에 그 제도를 갖다 도입 당시에는 2020년까지 하려고 그렇게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시를 했는데 1년 연장을 해놨더라고요. 2021년까지 신청을 받겠다 해놨고, 그리고 CIC 자체 캐나다 이민국에서도 AIPP만 전담을 하는 그런 부서도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 뭐 조건이 상당히 파격적이더라고요. 우선 그 고용주를 선택할 때 있어 갖고 LMIA가 없는 고용주도 가능합니다. 그 고용주가 AIPP에 신청해 놓은 고용주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LMIA는 절차가 상당히 복잡했거든요. 여기서 간단하게 LMIA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캐나다 와가지고 일을 하려면은 관광비자로는 일을 못 하시는 거는 이제는 다들 아실 거고요. 일을 하려면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를 해야 됩니다. 그 합법적인 비자를 아무한테나 받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LMIA라고 레이버 마켓 임팩트 어셈먼트라는 그런 승인을 받아놓은 고용주와 계약을 체결해야만 워크 퍼밋을 받을 수가 있어요. 고용주가 외국인을 채용하기 그 전에 캐나다 노동부에다 신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캐나다에서 사람을 구하려고 이만큼 노력을 해도 지난 6개월 동안 사람을 못 구했다. 그러니까 그 구인 광고를 했다 하는 그런 것도 증명을 다 해야 되고, 그리고 여지껏 자기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납세 의무도 충분히 잘 지켰고 하는 그런 증빙서류를 싹 다 제출해야 되고, 우리가 이 사람을 구했을 시에 우리 회사가 앞으로 어떠한 도움을 받을 거고, 또 이 사람을 또 외국에서 또 그 데리고 왔을 때 캐나다 전체 산업에서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 거고, 아무튼 그런 상당히 조금 이렇게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시간도 좀 오래 걸려요. 일단 그런 이유로 캐나다의 트럭 회사들이 많고 드라이버를 항상 이렇게 부족 겪고 있지만은 LMIA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전체 중에서도 1%도 채 안 된다 하는 게 바로 그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LMIA가 없는 고용주하고도 고용계약이 체결이 가능해요. AIPP를 신청해 놓은 고용주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예를 들어 가지고 노바스코시아 그 주에 있는 어떠한 업체 사장이 나도 AIPP를 우리도 그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노바스코시아 주정부에다가 AIPP 신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신청해 놓으면 거기서 일단 등록을 해줘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노바스코시아만 1,500개인가 뭐 1,400개인가 하는 업체들이 신청을 해놨더라고요. 각 업종별로 다 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해놓고 이제 사람이 필요할 때는 이제 구인 광고를 올리는 겁니다. 이제 그래갖고 그거 확인하는 절차도 다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드릴게요. 그 우선 LMIA가 없는 고용주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파격적인 게 영어 점수도 상당히 많이 낮추어 놨더라고요. 다른 모든 이민 프로그램에서는 영어 점수를 다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2013년 이후부터는 영어 점수가 IELTS 기준 5.0 이상이었거든요. 평균 5.0 이상.
그런데 AIPP 프로그램에서는 IELTS 점수도 파격적으로 낮춰놨어요. 4.0 이상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IELTS 4.0만 받으시면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겁니다. IELTS 4.0은 뭐 이건 어디까지나 뭐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인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교육만 받으신 분들이면은 그 기본만 어느 정도 갖추신 분들이면은 한 5, 6개월만 조금만 공부하시면은 4.0들은 무난하게 다들 이렇게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점수를 상당히 낮추어 놓고 LMIA가 없는 고용주도 선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게 이거는 워크 퍼밋을 신청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요거는 고용주하고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 중간에 몇 가지 더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 몇 가지 더 절차는 그냥 어차피 신청하는 그런 과정이니까 그 신청 과정만 딱 거치고 나가지고 일을 시작하면서 바로 CIC, 그러니까 캐나다 이민국에다 영주권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CIC에서 AIPP만 전담하는 그런 부서를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AIPP 그 부서에다가 영주권을 일을 시작하면서 바로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대충 훑어보니까 AIPP에서 거기서 접수를 받으면 6개월 안으로 영주권이 발급 가능하다고 이야기가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파격적입니까 이거는. 우선 LMIA가 없는 고용주도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주 선택에 있어 가지고 많이 자유롭죠. 그리고 영어 점수도 상당히 낮춰놨죠. 그리고 일을 시작하는가 동시에 영주권의 신청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캐나다 오셔가지고 1년 안에 충분히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격 요건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 자격 요건이 뭐냐, 1년 이상의 관련 직종 경력을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경력은 캐나다 내에서 경력도 인정해주고 캐나다를 벗어난 제3국에서의 경력도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전혀 해보지도 않은 일을 캐나다 와서 처음부터 배워서 하는 그런 사람한테는 못 주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요 일을 1년 1560시간 이상을 일을 한 사람들에 한해서 같은 직종에 한해서 내주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트럭 드라이버한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자동차 메카닉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NOC 코드라는 게 있거든요. 저 CIC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내셔널 오큐페이셔널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NOC 코드 들어가갖고 쭉 리스트를 보면은 그게 아마 A, B, C, D 이래가지고 4단계인가 5단계를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A, B까지는 그런 거는 전문직이고요. C, D는 비숙련직 그래가지고 각 뭐 직종별로 이렇게 분류해놓은 코드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NOC 코드에 이거 보면 수백 개의 직종들이 싹 다 올라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직종은 1년 경력만 갖추신 분들은 AIPP에 등록해놓은 고용주만 찾으면은 다 가능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트럭 드라이버 이야기를 하자면은 지금 온타리오, 마니토바, 사스카추안, 알버타, BC에서는 멜트 프로그램이라는 장애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아직 확실하지는 않은데 제가 조금 더 알아볼게요. 조금 더 알아볼 건데 아틀란틱 프로빈스, 그러니까 노바스코시아, 뉴펀들랜드, 뉴브런스윅,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그 4개 주에서는 아직 멜트 프로그램을 한다는 소식 자체가 없습니다. 아직은.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더 알아보고 하는데 그 4개 주에서는 멜트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클래스 5로 라이센스 교환만 하면 언제든지 클래스 1 시험을 응시가 가능한 겁니다.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처음 와가지고 사용했던 그 방법이 아직도 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뭐 타 직장에 계신 분들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자동차 정비 경력이 뭐 1년 이상이 있다. 우선 그러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AIPP에 등록해 놓은 고용주만 찾으시면 됩니다. 그 고용주가 구인 광고를 내는 것만 딱 확보했으면 가셔가지고 잡 인터뷰만 보시고 고용계약만 체결하시고 나서 몇 가지의 신청 절차만 더 딱딱딱딱 이렇게 거치시고 나면은 연방에다가 영주권을 바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획기적이죠. 이번에는 뭐 따로 AIPP 관련 영상을 따로 제작해갖고 따로 만들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IELTS 4.0 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IELTS 4.0 정도면은 제 기준으로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만 하신 분들이면은 공부 조금만 하시면은 충분히 획득 가능한 그런 점수입니다. 그리고 IELTS 4.0 정도 되시는 실력이시면은 CIC 홈페이지만 찾아 들어가셔가지고 AIPP를 찾으셔가지고 하나하나 클릭해갖고 들어가시면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설명을 상당히 잘 해놨습니다. 일단은 거기 들어가셔갖고 관련 자료를 한번 쭉 이렇게 읽어보시고 숙지를 해보세요. 일단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제 생각에는 아주 획기적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쉬운 그런 이민 방법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진짜 다양하고 많습니다. 많지만은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추천을 드리고 제가 사용했던 방법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디까지나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민이라 하는 거는요,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누구에게는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누구에게는 사람이 못 살 곳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기준은 자기 형제, 부모, 가족이라도 그 기준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누구는 나는 이게 행복하고 누구는 나는 이런 게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에 대한 가치 기준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또 어떤 누구는 캐나다로 이민을 왔다가 다시 적응 못하고 역이민을 다시 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민에 관해서 누가 뭐 어떻더라 하고 하는 이야기는 그거는 어디까지나 그 사람들 이야기일 뿐입니다. 어떤 누구는 이민 그게 뭐가 힘드노? 뭐 일단 그냥 신청하면 다 나온다. 그 이야기도 어디까지나 그분 이야기고, 이민 그거는 너무 어렵다 하는 것도 그분 이야기인 거고, 뭐 우리나라가 살기 좋다 하는 것도 그 사람 이야기인 거고, 아이 우리나라 살기 싫다 차라리 그냥 외국을 나가자 하는 그것도 그 사람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민을 자기 거로 이제 서서히 생각을 하시고, 뭐 어떤 사유에서든지 뭐 자녀 교육 때문이든지 생활 환경 때문이든지 어떤 뭐 소득 때문이든지 이유야 너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디에다가 관점을 놔두고 생각하시냐에 따라서 조금씩 가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 부모를 선택하고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은 없이 다들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이민은 어디까지나 자기 개인 의사에 의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내가 알아서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누구가 강요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어디까지나 알아보고 자기가 판단하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결정하는 단계에 있어 갖고 어떤 뭐 절차나 그런 게 조금 애매하거나 조금 헷갈리신다 하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뭐 저도 아직 한참은 더 살아야 되지만은 인생이 어디 정답이 있습니까? 어떤 인생이 멋진 삶이고 어떤 인생이 성공적인 삶입니까? 우리가 타인의 삶을 그렇게 내 기준으로서 판단을 할 수 있지만도 그 자기 자신의 삶을 갖다 되돌아보고 나는 막 이 정도면 성공한 인생이고 나는 이 정도면 훌륭한 인생이다 하고 스스로 자평할 수 있는 인생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인생은 어차피 정답이 없는 거고 어차피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부딪혀가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게 그 자체가 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겠죠. 뭐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을 생각하실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ELTS 4.0 정도 되시면 CIC 홈페이지 들어가셔갖고 그 절차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숙지하시고 따라하시고 모든 그 준비 서류를 준비하시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이거는 직접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같은 경우는 그 접수비 말고는 따로 든 게 없어요. 접수비는 뭐 어차피 내놔야 되는 게 한국으로 치면 우리나라 치면 수입 인지값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거 말고는 따로 수수료가 든 게 없습니다. 흔히 들리는 말로는 요 AIPP 요걸 미끼로 해가지고 한국의 이주공사들에서 적게는 3천만 원에서 많게는 7천만 원까지 수수료를 요구를 하고 있대요. 내가 그 소리를 듣고 한참 울고 말았는데, 그 이주공사 전체를 싸잡아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주공사들도 뭐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허가 내고 합법적으로 세금 내고 그렇게 뭐 영업을 하는 것도 많지요. 이주공사를 통할 이유 자체가 지금은 더군다나 더 없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2013년 그 이전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때 영어 점수 자체를 요구 안 했거든요. 그때는 영어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 일단 그런 분들도 충분히 와서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그런 분들도 오셔갖고 직장만 잡고 있고 그러면은 신청이 가능했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 영어가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신청서 작성하시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그러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유주공사에서 예전에는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됐겠죠. 서류를 갖다가 대행해 가지고 접수를 해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영어 성적을 넣어야 됩니다. 영어 성적을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정도 영어 실력 같으면은 신청서, 어플리케이션 폼 그 정도는 혼자서 작성하시고도 차고 넘치십니다. 단지 하나 해보지 않은 일을 하기 때문에 조금 걱정은 앞설 수 있겠죠. 영주권 신청을 뭐 여러 번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들 누구나 처음 해본 일이겠죠. 그렇지만 그 CIC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설명을 상세하게 잘 해놨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이렇게 하고 저런 케이스는 저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직접 알아보시고 직접 하시면 됩니다. 뭐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이주공사에다가 맡겨 놓으시고 내 서류 좀 일단 그 대신 작성해갖고 대신 좀 접수 좀 해주라 하고 그렇게 맡기십시오. 최하 3천만 원이고 최하 7천만 원까지 요구를 한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렇죠.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맡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AIPP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어가 자신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화상전화, 스카이프라든지 요즘에는 뭐 왓츠앱 그런 것도 전부 다 화상전화가 다 가능하죠. 우선 그런 거로도 무난하게 인터뷰를 통과하실 수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우리나라에서도 해가지고 화상으로 인터뷰 보시고 잡오퍼를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그래가지고 잡오퍼 옛날에 일단 받아가 왔어요.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혀 안 되고 불가능한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한 케이스입니다. 가능한데 누구에게나 해당은 되는 케이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어느 정도 자신이 있고 자기 경력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고 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전문적인 그런 상식을 조금 이렇게 갖추신 분들 같으면은 그 고용주하고 컨택 해가지고 시간 정해가지고 화상으로 인터뷰를 보시고 그래갖고 잡 오퍼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조금은 안 어렵고 힘이 안 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은 우선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가족을 전부 다 데리고 오지 마십시오. 처음부터는 배우자 정도 데리고 캐나다를 한번 오십시오. 오셔가지고 노바스코시아면은 노바스코시아주, 뉴브런스윅 같으면 뉴브런스윅 그 주에 가셔가지고 최소한 한 달 정도는 한번 머물러 보세요. 한 달 정도는 머물러 보시다가 그 주변 환경은 어떻고 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애들 교육 환경은 어떻고 날씨는 어떻고 그런 걸 대충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현지에서 인터넷에 검색해갖고 지금 현재 구인 중인 업체를 대충 이렇게 몇 군데, 그 구인 업체를 몇 군데 찾아보세요. 그 찾아봐가지고 인터뷰 약속을 잡고 직접 가갖고 인터뷰를 직접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잡 오퍼만 딱 이렇게 받고 나시면은 그 다음에 절차가 몇 가지 절차가 더 있어요. 뭐 그런 절차는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런 절차를 한두 단계만 더 딱 거치고 나시면은 일을 시작하시면서 CIC의 영주권 신청을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자격 요건을 한 번 더 총정리해 볼게요. 우선 학력은 뭐야? 고졸 이상, 영어 점수 IELTS 4.0 이상, 해당 업종 관련 경력 1년 이상, 본인 자산 증명 1인당 $3,000 이상, 그리고 고용계약서, 그거만 있으면 올 클리어입니다. 이게 직접 알아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뭐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오늘 영상은 요 정도로 하고요. 오늘의 클로징 멘트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클로징 멘트, 남의 말 듣지 마세요. 심지어는 DJ 집시가 씹어리는 말도 절대 믿지 말고 듣지 마세요. 반드시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하시고 자기가 직접 와서 겪어보시고 판단하세요. 그래야 실패의 확률이 1%라도 더 낮출 수가 있습니다.